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 묻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경제 관련 뉴스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뉴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2020년 2월 26일 통계청이 2019년도 우리나라 출생 사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고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발표를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생 인구가 30만 3천 명이 출생했습니다. 30만 명을 턱걸이한 겁니다. 저는 은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매년 출생률에 대한, 출생 인구에 대한 숫자를 비교해 보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만 명대 후반이었던 것이 점점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서 3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올해에는 2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요,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기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합계 출산율은 2.1명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남녀 2명이 결혼해서 2.1명을 낳아줘야 인구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합계 출산율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재작년에 1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작년에 드디어 0.92명이 되었습니다. 남녀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상 최저, 세계 최저입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어떤 나라도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였던 적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 저출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생률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해에 30만 명밖에 안 태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적게 태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고 있는 1955년부터 63년까지의 출생 인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부터 63년까지는요, 한 해에 80에서 9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가까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명 태어나던 우리나라에 지금은 3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줄어든 거죠? 10분의 3, 3분의 1로 줄어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50년대에는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얼마였냐면요, 2,50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5천만이 넘습니다. 2,500만이 100만을 낳던 시대에서 지금은 5천만이 30만을 채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감소율이 더 급격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2020년 올해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작년에 출생 인구가 30만 3천 명이었는데 사망 인구가 29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사망하는 인구보다 출산하는 인구가 많아서 8천 명 정도는 더 인구 증가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출생 인구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요. 사망 인구가 늘어나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은, 이것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구는 자연 증가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감소하게 되는 원년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출생 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기미가 없다는 거죠. 점점 더 아이를 안 낳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1,000만 명이 가담하고 있는 시위인데 잘 모르시겠어요? 가짜뉴스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광화문 광장에 나와야 촛불을 들어야 시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언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출산이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아이를 낳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시위하냐? 나는 이 나라에 내 아이를 낳지 않겠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으면 이 사회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저출산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게 너무 좋지만 반대로 키우다 보면 야, 진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구나. 이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거구나. 이런 걸 정말 키우면서 체감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이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출산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죠. 저는
저출산이 우리 사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보다도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거 가지고 너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제 방송은 정치방송이 아닙니다. 경제방송입니다. 근데 경제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제 댓글에 보시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제 방송을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런 얘기를 따질 때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합심해서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지금 배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 가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지금 네 빵이 크니 내 빵이 크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싸울 때가 아니에요. 배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배가 조금 기울어졌을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배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일정 이상 기울어지고 나면요,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최근에 강남에서 가장 핫한 세미나가 뭔지 아세요? 부동산 세미나, 상속 세미나, 뭐 세금 세미나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핫한 세미나는 이민 세미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기울어져 가는 배를 보면서 탈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를 연구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표를 보다 보면 굉장히 큰 위기라는 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놓치신 뉴스 중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율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실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도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